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전 기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번에 이어서 류마티스 질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류마티스 관절염만 알고 있었다면 이번 영상 꼭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류마티스는요, 우리 몸 관절, 장기 이 곳곳에 침투해서 다양한 질환을 일으킵니다. 전문가를 모시고 다양한 류마티스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서울병원에서 류마티스 질환을 진료하고 있는 차운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대한류마티스학회 이사장 직책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저번에 대표적인 류마티스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자, 이번에는 이보다 좀 더 희귀한,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좀 이 질환이 류마티스일까 하는 그런 질환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는데요. 자, 류마티스 질환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뭐 사실 이미 기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들은 류마티스 질환에 대해서 대부분 좀 잘 생소하고 잘 모르실 거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통풍 정도가 그나마 좀 들어본 질환이겠지만, 사실 류마티스 질환이 150개가 넘는 굉장히 많은 질환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류마티스 질환이라고 일반적으로 할 때는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근골격계를 침범하면서, 근데 근골격계뿐만이 아니고 우리 몸의 전신 장기를 또한 침범하는 다양한 질환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대부분 면역계통의 이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이들 이제 류마티스 질환들이 가지는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 질환들이 대부분 굉장히 유병률이 낮아서 굉장히 드문 질환이고요. 그리고 진단이 굉장히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당뇨병이라든지 뭐 암이라든지 이런 병들은 우리가 혈액 검사라든지 조직 검사 이런 걸 통해서 확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류마티스 질환은 우리가 일반적인 혈액 검사, 영상 검사, 조직 검사 등 한두 가지로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의사가 환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 또 진찰 소견, 검사 소견 이런 걸 다 종합을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방법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류마티스 질환이 완치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평생을 앓게 되는 만성적인 질환이고, 그리고 이 특징 중에 또 중요한 게 대부분 통증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관절통을 필두로 해가지고 몸에 통증을 호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체 장애를 유발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굉장히 중증의 질환이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질환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전신 홍반 루푸스라고 하는 병도 있고, 혈관염 또는 베체트병, 전신경화증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희귀 중증 난치 류마티스 질환에 속합니다. 이 중에서 먼저 제가 그 자가면역 질환의 대표격인 루푸스 또는 전신홍반 루푸스라고 하는 병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루푸스라고 하는 거는 면역 기능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우리 몸의 장기에 대한 자가항체가 발생을 하고, 그 자가항체에 의해서 장기에 염증이 생겨서 궁극적으로는 장기에 손상을 일으키고 장기를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이 병의 특징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을 침범할 수가 있어요. 가볍게 뭐 피부의 발진이라든지 관절염 같은 비교적 가벼운 그런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인 뇌, 심장, 폐, 콩팥, 혈액 이런 그 몸의 중요한 장기에도 병이 침범을 해가지고 사실은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굉장히 중증의 질환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증상만을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통상적인 치료, 그러니까 이를테면 피부에 뭐 발진이 생기거나 관절이 아파가지고 피부과를 처음에 갈 수도 있고 정형외과를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가가지고 통상적인 치료로 뭐 한 1, 2주 동안 치료를 해도 예를 들면 좋아지지 않고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이게 한 가지 증상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피부 발진과 뭐 관절 통증 동시에 뭐 발열이 있다든지 이런 전신적인 증상이 있고 그러면 한 번쯤은 그 류마티스 질환을 의심하고 네네. 류마티스 내과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혈관염이 있어요. 우리 네, 혈관염이면 혈관에 염증 생긴 거잖아요. 네. 그 염증 생긴 질환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어떻습니까? 네, 그것도 이제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이제 이 류마티스 질환이 대부분 다 염증이 생기는 거지만, 혈관염이라고 하는 병들의 특징은 혈관에만 주로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혈관의 벽에 염증이 생기는 거고요. 그 결과로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면 혈관이 터져가지고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 혈관이 막혀가지고 그 혈관이 먹여 살리는 장기가 썩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그 혈관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네네. 일반적으로는 전신적인 염증이 있기 때문에 환자는 뭐 발열이 있다든지 체중 감소가 있다든지 이런 전신 증상을 호소하고 그 혈관염이 어느 장기에 생겼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을 나타냅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피부에 아주 작은 모세혈관에 혈관염이 생기면 자반증이라 그래서 출혈 반점이 생길 수도 있고요. 우리 몸에 중요한 폐라든지 콩팥이라든지 뇌 같은 데도 혈관염이 생기면은 폐출혈이나 아니면 신장의 염증 등으로 굉장히 심각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중요한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역시 굉장히 진단이 어렵고요. 그래서 의심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수님, 우리 술 마시고 우리 빨개지거나 아니면 네. 술을 안 마시는데도 우리 빨개지는 분, 네. 그런 분들도 좀 루푸스나 혈관염 의심할 수 있습니까? 일단 얼굴이 빨개지는 거는 혈관염을 의심할 증상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루푸스를 약간 걱정은 해야 되는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얼굴 빨개지는 원인은 굉장히 많고 네. 사실은 제일 흔한 거는 여자분들이 그 주사 피부염이라고 얼굴 약간 뻘겋게 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네. 그게 흔하고 류마티스 질환이 원인인 경우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우리 저 입안의 궤양, 그러니까 입안 흔다 그러는데 이게 네. 또 배쳇병의 또 일부 증상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류마티스 질환이네요. 베체트병은 이제 대표적인 사실 류마티스 질환 중에 하나인데 구강궤양이 가장 특징적인 증상인데 구강궤양이 있다고 다 베체트병은 아니고 구강궤양 외에도 성기 주변에 궤양이 생긴다든지 피부에 염증이 생겨서 소위 홍반결절이라고 하는 피부병이 흔히 생기는데 그건 피하 지방층에 염증이 생기면서 피부에 이렇게 동전만한 크기로 뻘겋게 결절 같은 게 생기고 누르면 아프고 그게 없어질 땐 멍든 것처럼 퍼렇게 없어지는 그런 피부 증상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눈에 염증이 생기는 포도막염이라고 하는 질환이 생길 수가 있고 네네. 이 포도막염으로 인해서 제대로 치료를 못하면 실명에 이르기도 합니다. 또 눈 말고도 장에 염증이 생겨서 장이 막히거나 파열되는 경우도 있고 뇌에 침범하는 경우도 있고 이 역시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서 심부정맥 혈전증 같은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초기에 진단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류마티스 전문가의 빠른 개입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다들 이 빠르게 진단하고 또 치료하지 않으면 전신으로 염증이 퍼지고 장애도 유발된다는 점이 공통점인데요. 마지막으로 전신경화증 어떤 질환인지 좀 알려주시죠. 이제 이 병도 아마 굉장히 생소할 겁니다. 이 병의 특징은 우리 몸에 콜라겐이라고 하는 게 피부에 쌓이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부가 두꺼워지고 딱딱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화증이라고 하는 말이 붙게 되고요. 피부가 딱딱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증상인데 이게 주로는 손가락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우리 몸의 더 중심 쪽으로 또 조금씩 진행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요. 되게 그러면서 피부가 검게 착색이 되는 그런 현상들도 흔히 동반을 합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증상은 레이노 현상이라는 게 이 병에서 거의 100% 발생하는 건데요. 이 레이노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손가락이나 발가락 우리 몸의 말단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 가지고 혈액 순환이 잘 안 돼서 추운 곳에 노출되거나 이제 찬물에 손을 담그거나 그러면 손 색깔이 하얗게 되거나 아주 파랗게 변하는 그런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노 증상이 이 병의 아주 초기 증상이기 때문에 이 레이노 현상이 생기면은 반드시 병원에 가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이 병 또한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가 몸의 내부 장기에 병이 생길 수가 있어서 피부가 딱딱해지듯이 폐가 딱딱해지는 경우도 있고 콩팥의 혈액 순환이 안 돼가지고 급성 콩팥 손상이 오는 경우도 있고 심장에서 폐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면서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게 아주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드물고 역시 의심을 하고 초기에 진단이 어려운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께서 설명해 준 증상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류마티스 질환이라고 하면 막연히 류마티스 관절염만 생각한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 영상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질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런 질환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또 치료할 수 있을지 결국은 치료비 뭐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정책적으로 또 지원이 잘 되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이제 의료 개혁이 뭐 이렇게 화두가 되면서 이제 정부가 특히 이제 지역이나 필수 의료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5년 동안 5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걸 소위 이제 발표를 하였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류마티스 희귀 난치 질환 환자에 대한 지원은 그런 정책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이게 류마티스 질환들이 사실은 진단과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장애가 유발될 수 있고 사회 경제적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수술을 받거나 뭐 응급실, 중환자실 이용이 필요한 그런 중증 환자들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런 류마티스 희귀 난치 질환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필수 의료라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 필수 의료라 그러면 응급의학, 뭐 산부인과, 소아과 뭐 이런 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류마티스 내과 필수 의료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기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필수 의료는 이제 얘기하는 사람마다 다 그 정의가 다르고 이제 다 하는 얘기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필수 의료를 정의하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점점 더 인구가 노령화되고 점점 이 류마티스 질환이 결국은 이 환자들한테 굉장히 큰 버든이 될 거가 자명한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적으로 류마티스 희귀 난치 질환에 대해서 필수 의료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전문가 양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류마티스 전문의 수가 선진국에 비해서 부족한 편입니다. 더 문제인 것은 류마티스 전문의 지원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난 22년에는 류마티스 분과 전문의 합격자가 17명이었고 작년인 23년도에는 14명이었는데요. 올해 류마티스 분과 전문의 합격자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결국 5명입니다. 고작 5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거든요. 류마티스 희귀 난치 질환을 다루어야 되는 대학병원에서 류마티스 내과 교수님들이 사직하는 경우들이 점점 더 늘고 있고요. 이게 지방으로 갈수록 그 정도가 훨씬 더한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라면은 걱정스러운 거는 나중에 류마티스 희귀 난치 질환 환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좋은 치료를, 올바른 치료를 받기가 어려워지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위기감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자, 류마티스와 같은 필수적인 진료과에 이 전문가들이 계속 배출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류마티스 학회 이사장으로서 국민들 또는 우리 또 환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알려주십시오. 저희 대한류마티스 학회는 이제 꾸준히 그 류마티스 질환과 같은 희귀 중증 난치 질환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또 질환을 대중들에게 올바로 알리려는 노력도 열심히 계속 할 겁니다. 저희 노력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정부나 국회나 사회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학회는 계속해서 노력해서 환자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모든 류마티스 환자분들이 이 영상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차은석 류마티스 학회 이사장님, 오늘 여러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환자들이 더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많은 관심 지원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차은석 교수님, 우리 화이팅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